자, 그러면 이제 호주는 어떤 나라일까? 보통 우리들이 알 때는 호주는 캥거루가 많은 나라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캥거루 많고 그런 나라라는데, 여러분들이 작년에부터 올 2월 말까지 호주에서 큰 불이 일어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대한민국 정도보다 막 더 많이 탔을 거예요. 그 면적으로 따지면 그만큼의 불타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 한 10억 마리가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알라도 무진장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안 되면은 사람들 때문에 기후변화라든가 이 환경변화 때문에 코알라가 2050년 정도면 이제 멸종할 것 같은데,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코알라가 아마 2050년 전에 사망을 이제 다 멸종 위기로 막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코알라가 멸종하면 그 다음에 멸종할 차례가 이제 사람 차례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그 인류의 멸종에 대한 기후변화 때문에 인류가 멸종하는 것에 대한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한국에서 좀 그런 게 있는데 호주에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 멸종에 대비해서 우리들은 자기 생명을 다 살고 가는데, 지금 15살, 6살, 7살짜리들은 아마 자연사를 못하고 이 제한자해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는데, 호주 건설노동자라든가 여기 그 해운노조는 호주 내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노동조합입니다. 그 노동조합은 옛날에는 다른 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올리는 것 이외에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이 환경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환경운동은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노동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호주에는 캥거루도 많고 코알라도 많은 나라다, 관광객도 많이 가는 나라다, 이거하고 연결해서 왜 호주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주는 보통 또 노동자의 천국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막연하게. 실질적으로 천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1945년부터 전쟁이 세계대전이 끝나고 호주에 이제 전쟁 갔던 사람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집도 짓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경기가 붐이 일어나가지고 한 35년 동안 호주는 호경기를 맞이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랬는데 호주가 더 호경기가 길어가지고 진짜 노동자들이 잘 나가는 시대였어요. 그때 이민 오신 노동자분들이 막 집도 많이 사시고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좋았던 시대인데, 개인당 국민소득도 세계 1위였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자원도 많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은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 훈련 제도 같은 것도 아주 체계화돼서 1945년에 그 훈련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타일 쪽으로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걸 보니까 그때 벌써 45년에 만든 자료들도 지금 자료로 써먹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거기는 테이프라고 하는데, 그 기술학교에서 학생들을 착착착 가르쳐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현장에 탁탁 내보내고, 그러니까 학교도 마치니까 사람 그 대우도 잘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잘 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잘 됐는가 보면은, 맨 처음에 호주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호주의 원주민이 산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한 5만 년 좀 된답니다. 이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다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 이런 데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 살던 사람이 글로 가가지고 이제 그쪽 섬에 이렇게 붕 떠 있는 큰 섬이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영국에서 그 아일랜드가 독립운동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본을 싸워갖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영국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또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독립운동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회가 보다 보니까 죄수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감옥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갖고 호주는 감옥을 개발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감옥으로 오다 보니까 두 종류 사람이 온 거죠. 하나는 죄수를 관리할 사람들이 오고, 하나는 죄수들이 왔어요.
근데 재수 중에 그냥 일반 자판만 있던 게 아니라 정치범들도 있고 진보적인 활동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왔기 때문에 호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초장부터 호주라는 그 현대 사회가 생기면서부터 호주는 그 노동운동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시드니 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제가 그 호주의 노동운동과 그 건설 노동자들이 어떤 공헌을 했는지를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니 항구는 세계 3대 미항이라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요. 그럼 그 아름다운 게 바로 건설 노동자들 때문에 아름다움을 지키지 않았는가 제가 그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호주에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호주에 가끔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시는 것처럼 호주 그 시드니의 바로 그 바닥 시드니 그 시에 바로 옆에 그 오페라 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옆에 바로 그 하버 브릿지가 있고 하버 다리가 있고 근데 여기에도 그 호주 건설 노동자들의 역사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숨어 있냐면 건설 노동자들이 호주를 건설하고 시드니를 건설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시드니 지역의 바닷가 지역 우리말로 하면 목 좋은 지역에 돈 좀 나가는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건설 노동자가 중심이 돼갖고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된다. 여기는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현대적인 역사는 짧잖아요. 원주민 역사는 길어도 그런 흔적들을 없애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건설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고 그 작업 거부 투쟁을 하면서 그쪽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타 등등 건설 노동자들이 호주의 노동자 운동이라든가 호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을 남기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호주가 건설 붐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그 아침에 이제 일하러 가고 시티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동할 때 보면 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일하러 갑니다. 일터에 갔다가 또 기차를 타고 집으로 오고 그러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는 거의 노동자들만 타고 쫙 가요. 기차가 전철이.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색깔을 입고 가냐면 저기 있는 것처럼 노란 색깔하고 요런 색깔을 딱 입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 현장에 어두우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저 색깔을 입으면 좀 잘 보여요. 안전 색깔이기도 하고. 그래서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일하러 갈 때 차 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차 안 타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기차 전철을 타고 일하러 다닙니다. 저쪽에 제가 그렇게 다닌다. 그런 것은 그 선배들이 남겨놓은 그런 자부심들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 호주의 그 노동운동이 생기는 것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 올 때부터 사람들의 진보적인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노동운동을 해나가는데 중심 역할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석공들이 있었어요. 밖에서 돌 다듬고 돌 쌓고 이런 사람들이 뜨거운 데서 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진보적인 활동을 하면서 호주의 노동운동을 선방에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의 업적 건설 노동자만이 그걸 한 건 아니지만 건설 노동자들이 선봉에 서서 해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시간 노동제, 이거는 100년 정도 됐습니다. 8시간 노동제가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석공들이 돌을 다듬고 돌을 쌓는 사람들이 열악한 막 햇볕은 땡땡 매력지고 그런 데서 일하다 보니까 이거 8시간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해서 다른 노동자들과 해서 그래서 888 운동이라는 게 한 1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100년 전에 이루어진 88 운동은 뭐냐면 8이라는 거는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놀기도 하고 뭐 문화생활도 하고 기타 등등 하고 8시간은 자고 그래서 888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888 운동이 호주 전역에 퍼져갖고 성공하고 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888 탑을 세우는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88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88 탑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요 탑
뒤쪽으로 한번 이제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여기 가면은 여기가 이제 그 호주에서는 멜버른, 시드니가 아니라 멜버른이 포함되어 있는 빅토리아주가 가장 진보적이고 노동운동을 제대로 하고 원칙적으로 해요. 시드니도 잘하지만 시드니보다 좀 나은데 거기에 있는 그 빅토리아주 본부 건물입니다. 여기로 말하면 경기도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 건물이라고 할 뭐 그런 다니는 거긴데 저렇게 웅장하게 크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옛날에 노동운동이 세고 조합비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때 그때 지어놓은 겁니다. 근데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뒤쪽으로 저쪽으로 해가지고 또 크게 건물을 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노동조합이라든가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다 빌려주고 그래서 어떤 같이 무슨 일을 해나갈 때 금방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이 건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호주의 진보운동의 어떤 그 명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가 888 운동 8시간 노동제를 쟁취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아까 그 시드니 항구 근처를 말씀드렸는데 시드니 항구 근처에 있는 그 아주 우리나라처럼 500년, 600년, 1000년 된 그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뭐 100년 된 거라든가 150년 된 그런 건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키는 운동들 그것을 건설노동자들이 작업거부 투쟁을 위해서 거기 지역 주민들과 다른 진보적인 사람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켜나갔던 도시환경운동을 1970년도에 일으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 이 운동의 영향으로 이걸 보고 독일에서 배워서 여기 독일에는 녹색 땅이 생기고 그래서 이 호주의 그 도시 환경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들이 이제 호주 그 시드니 항구 근처에 그 동네에 많은 것들을 남겼지만 시드니뿐만 아니라 멜버른 중심.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한 종로나 명동 정도 되는 데 가면 이렇게 양철로 지붕을 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거기 이제 장사할 수 있도록 재래식 비슷한 장사. 그럼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만큼씩 얻어가지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그래서 그 아주 현대화된 속에 옛날 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민들도 거기 가서 싸게 빌려서 장사도 하고 또 서민들이 와서 사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호주의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 볼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걸 지킨 건설 노동자들은 참 위대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거죠. 학생들도 그걸 배우고 이제 그린벤스라는 게 무엇인 어떤 운동이고 어떻게 됐다. 학생들도 보고 우리 그 건설 노동자들이 우리 건설 노동자 선배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업적을 남겼다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좀 넘어가실래요? 예.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쪽에 안 보이는 데가 하버 브릿지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오페라 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호주 가보신 분들은 여기 갔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뒤쪽에 있는 그게 센테니얼 파크 이렇게 큰 파크인데 그게 그 도시에 있는 공원 중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버 브릿지가 이렇게 되는데 저쪽에 그 양쪽으로 하버 브릿지 끝나는데 여기 양쪽으로 그 지역들을 전부 그때 70년대에 다 지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부 아파트를 저처럼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못 지고 건물은 뒤로 되고 거기 이제 관광 명소가 돼서 사람들이 관광 가면은 여기도 가보고 또 저런 데도 가보고 또 한 뭐 100년, 150년 된 선술집도 가서 그 맥주도 한 잔씩 하고 그 다음에 선물 가게들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하버브릿지 이쪽으로 조금 넘어오면 여기 이제 그 주말 시장이 서가지고 또 여기에 좀 싸게 빌려서 시장을 보고 그러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뭐 커피도 마시고 빵도 사 먹고 이렇게 물건도 사고 또 뭐 누가 뭐 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지켜진 거다. 이것도 굉장히 호주 역사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의 그런 희생 정신, 그다음에 길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정신인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 호주의 사람들이 그 존경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드니 지역에서의 그 도시환경운동을 이끌었던 잭 먼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저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90살인데 40대 때 이분이 이런 걸 하신 겁니다. 1970년도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호주의 영웅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막 세계적인 영웅이 된 거죠. 매스컴을 타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녹색당이 생기게 된 그런 배경도 되고, 그런데 굉장히 공헌했던 분인데, 이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여기 건설 노동 하시는 우리 반장님들처럼 직접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걸 지키는데 동원된 영웅이잖아요. 이 사람이 영웅이라면 그런 분들은 그 이름은 나지 않았지만, 이름은 이렇게 안 새겨질지 모르지만 그 운동에 그 숨어있는 역사적인 작은 영웅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호주의 환경운동을 이끌었다. 이거에 대해서 호주 사회가, 또 호주 노동운동이, 굉장히 세계 노동운동이, 세계 환경운동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일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것이 건설 노동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시직에 지급되는 이제 추가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비정규직의 임금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호주는 그 문제를 100년 전부터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긴 있지만 한국처럼 크진 않고 좀 작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넘어오고 그 다음에 그때 운동을 했던 그 100년, 150년 전에 그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의 생각이, 건설 노동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다른 업종도 그래야 된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분들이 좀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이었고, 영국에서부터 올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된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호주에서는 198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업별로 맺는 협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직종별로 또는 조그만 상별로 이렇게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 협약이 다 통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적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런 그 호주의 그 노동운동의 역사로부터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비정규직인 임시직으로 온 노동자가 있었어요. 배를 만드는 데서 이제 목수들이 막 일을 하는데,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 달에 10대를 만드는 게, 지금 옛날에는 그 철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목선들이 막 목선을 만드는데 물량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벼랑간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정규직 갖고는 안 됐기 때문에 임시로 누굴 불러야 되는데, 그 임시로 부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물량이 다시 한 달에 10대를 만든다면, 지금은 15대를 만들지만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면 5명은 또 일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배를 더 만드는 건 그만둬야 수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온 게 뭐냐면,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정규직보다 10% 임금을 더 줘야지 그래도 공정하다. 그래가지고 그 임시직에 지급되는 그 추가임금을 갖다가 10%를 더 주기로 한 거예요. 시간당 임금에서 정규직이 시간당 10불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11불을 받은 거죠. 10% 더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 발전돼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25%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20불이라면 이분들은 25%면 얼마죠? 5불 더 받는 거예요, 그죠? 25불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지금 좀 진보적인 학자라든가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자, 이거 10%, 이거 25% 갖고는 공정하지가 못하다. 왜 그러냐면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또 좀 쉬어야 되고, 또
또 예를 들면 일을 또 기술을 또 다른 것 쪽으로 바꾼다면 또 기술을 배워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의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최소한도 45% 정도는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금은 이제 25% 더 받는 걸로다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그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초장의 호주의 노동운동은 굉장히 진보적이었다. 굉장히 좀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 정치범들이 오셔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노동당은 1901년도 정도에 창당이 됐어요. 노동당이 창당이 되긴 또 배경에는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85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라든가 호주 쪽에 멜번 그쪽으로 해가지고 금강붐이 불었어요. 그래갖고 중국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러 왔어요. 근데 중국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금강붐이 끝나니까 한 50년 동안 금강붐이 끝나고 이제 1900년대가 됐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 쪽으로 온 거예요. 도시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백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끼려니까 조금 돈을 좀 덜 받고 막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이 야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시안들은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이민을 받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것이 백호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만 오게 하게 해서 그래서 그것이 1975년 정도쯤 됐을 때 그냥 폐지가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에 호황이 있다가 이제 호황이 약간 시들 때쯤 왜냐면 그것은 세계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자본 축적 구조를 바꾸는 거죠. 옛날처럼 그렇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명분은 좋은 쪽으로 인종차별을 폐지하자 이랬지만은 다른 쪽에는 조금 더 값싼 노동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종차별제 백호주의를 폐지하고 아시안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호주에 전쟁에 갔던 사람들이 군인들도 돌아오고 간호사들도 돌아오고 뭐 군속들도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집을 막 짓고 막 그럴 시기에 굉장히 호주에 경기가 일어나니까 맨 처음에 호주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애구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때 호주 노동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호주하고 노동 조건과 그런 것들이 비슷한 나라만 오게 했어요. 그래갖고 영국하고 저기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거기에 또 하나 뭐 있죠? 핀란드, 그 다음에 독일까지, 뭐 프랑스 이 정도 수준들 그런 사람들만 처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지났는데 또 노동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동조합에서 이제 노동당하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야 그럼 어떡하냐 지금 이거 일은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내려가서 이탈리아나 그리스 그런 나라들까지 오자.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이제 그 정도까지가 1975년도까지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자본 축적 구조가 바뀌면서 아시안들한테 좀 문호를 개방하고 이제 폼은 인종차별을 폐지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또 조금 값싼 노동자들 들이기 위한 그런 정책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호주에서는 건설 노동조합은 굉장히 진보적인 당들하고 일을 했지 노동당이 1901년도에 생겼어도 쉽게 말하면 같이 안 놀았어요. 네. 그러다가 노동당에서 건설 노동조합에 계셨던 포거슨가라고 이제 건설 노동조합 중에서 굉장히 국회의원이라든가 노동조합을 많이 배출한 그런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에서 잭 포거슨이라는 분이 1950년인가 한 그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그분이 노동당 내에 좌파를 만들었어요. 노동당 내에 진보적인 파를.
진보적인 파를 만들어서 좀 활동을 하셨어도 노동조합하고는 긴밀하게는 활동을 안 했고, 노동조합 자체는 긴밀하게 활동을 안 했어요. 그 노동조합은 그전부터 갖고 있었던 굉장히 좀 더 진보적인 방향들하고 해서 많은 노동조건이라든가 임금조건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적들을 다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했지, 노동조합은 그렇게 진보적인 게 아니에요. 중도 좌파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좌파를 만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노동조합 회의한다든가 그럴 때 가보면 이제 호주는 노동조합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그러니까 전국 조직이. 한국은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같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도 좀 한국노총 사람들하고도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노동 조건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냥 한 노총이에요. 그냥 호주 노총 하나.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노동조합의 말하자면 형틀목공들은 대부분 건설노동조합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조합원들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좀 쉬운데 그래도 그 노동조합이 세 개로 갈라져 있어요. 진보적인 좌파, 중도파, 우파 이렇게. 그래갖고 회의할 때 가보면 이 정도 정도 이제 간부들이 오세요. 이렇게 오시면은 좌파분들은 저쪽에 앉아요. 건설노동조합은 항상 왼쪽, 해운노조하고 왼쪽에 앉으시고 중간 정도 앉으시고 이제 무슨 좀 사무직 노조라든가 좀 안 센데 투쟁력이 약한 데는 이제 우측에 앉고. 그래갖고 정책들도 되게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호주의 건설노동조합은 지금은 노동당하고 같이 활동을 같이 많이 하지만 노동당 내에서 조금 더 평등한 정책 그리고 전체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만드는 데서는 많이 협조하지만 좀 뭐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거에서는 또 노동당하고 같이 당내 싸움이라고 하나? 그죠? 당내에서 싸움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건설노동조합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그 호주에는 지금 크게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고 하나의 조금 작은 정당이 있어요. 나머지 군소정당들이 있고 그 하나 큰 정당이 이제 노동당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유당이 있는데 자유당은 도시의 자본가들 세력들과 그 다음에 호주가 이제 그 농장들이 많잖아요. 농장주들, 농장 자본가들, 농장 자본가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당이 국민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당하고 국민당하고는 한 덩어리로 해서 그 한 당만 갖고는 집권을 못해요.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보수연합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당은 혼자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상원에 몇 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녹색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녹색당은 한 1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렇게 크게는 3개 당이 있고 작은 군소정당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호주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호주의 건설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80년대까지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유당 정권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자유당 정권은 항상 건설노동조합을 등록을 취소시켜버리려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건설노동조합에도 지금 거기도 이제 건설노동조합에 두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에 계신 그 반장님들처럼 기술적인 기능공들 한 파하고 기능공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두 개로 갈라져 있었는데 노동조합이 달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장님들을 이제 일하다 보면 팀을 만들어야 되면 반장님들의 지시하에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도 다르고 거기에 말하자면 저 같은 조공들이 속해 있는 그 노동조합은 기술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냥 기술자들은 자기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그 경계선을 물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조공들이 중심이 된 그 노동조합은 굉장히 셌어요. 딸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이 정책을 내세우는 것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자유당하고는 항상 싸우고 노동당하고도 갈등 관계를 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노동조합이 1980년대 80년 조금 넘어서가 80년대에 돼서 등록이 취소되어 있는 노동조합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급진적이어가지고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호주의 건설 노동조합이 그렇게 파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굉장히 진보적이었다는 거, 잘 뭉쳤다는 거, 그다음에 그 호주 전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업적을 남겼다는 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그런 정책을 비슷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 클로시업 제도, 이거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일을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입을 한 카드를 OK 카드라는 게 있었는데, OK 카드가 없으면 이제 거기 간부가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OK 카드 보고 없어? 그러면 가서 끊어갖고 하라던가 이렇게 해갖고 되는 그런 OK 카드가 있었어요. 그 OK 카드가 있었을 때는 조직률도 굉장히 50%가 넘고 굉장히 조직률도 높고 그랬는데, 자유당 정권에서 어떻게든 이 OK 카드를 없애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도 그렇지만은 호주도 굉장히 노동조합을 깨려고 할 때는 무섭게 달렸던, 정부에서 법적으로 막 달려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재판도 많이 붙고 그러는데, 그렇게 여러 번 싸우다가 80년 말쯤 돼서 이 OK 카드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래도 노동조합의 파워가 좀, 힘이 좀 약해지죠. 옛날에는 카드 있어? 없어? 가서 갖고 와. 이렇게 갖고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큰 현장, 작은 데는 빼고 큰 현장이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데였는데, 그런 것이 이제 그 자유당 정권과의 갈등, 그 자유당 정권이 항상 자유당 보수당 정권이 호주에서 1순위 타켓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그 노동조합이 호주 건설 노동조합과 호주 해운 노조예요.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앞을 내다보고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중심이 된 자유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장 그 주인들, 자본가들이 중심이 된 국민당, 그 보수당은 그게 자기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호시탐탐 건설 노동조합과 해운 노조를 어떻게든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약화시키려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호주의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넘겨가실까요?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주 노동조합이 그렇게 진보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1990년 11년인가요?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진보 진영들이 굉장히 그 압력을 많이 받았죠. 네, 그전만큼 힘을 못 쓰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당이나 이런 자유당 정권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깨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들이 들어와서 임금이라든가 노동시간이라든가 고용 형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양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동당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처해 나간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못하게 하든지 완화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 노동조합과 연대를, 노동조합이 노동당과의 연대를 더 많이 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잭 퍼거슨 그 자식들이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고 노동조합 간부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세력들이 이제 그 건설 노동조합에 이제 그 간부들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간부였었는데 80년대가 지나면서 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노동당의 진보파로. 그냥 더 진보적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나이가 드셔갖고 다 이제 많이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그 노동당의 좌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간부들이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이 자유당 정권의
그런 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임금, 그 형태, 노동시간 같은 것들을 막 임금도 차별을 많이 두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고 도입하니까 그런 거에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호주 건설노동조합은 노동당과의 연대를 점점점 확대해 나가고 선거 때 같이 하기도 하고 또 후보자도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100년 전, 150년 전 그때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시드니하고 멜번을 말씀드렸는데 멜번 노동조합은 그래도 전통을 많이 지켜서 원칙을 잘 지키고 노동조건도 잘 지키고 그래서 여기로 말하면 건설연맹 간부들은 대부분 이제 멜번 쪽에서 나옵니다. 여기 시드니 쪽은 조금 숫자가 이제 조직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멜번이 건설연맹의 큰 줄기는 잡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노동조합은 그런 신자유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동당과 점점점 연대를 강화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끝났나요? 다음 없나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호주 건설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당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노동당과의 관계가 없었지만 이제는 관계가 점점점 크게 가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되는 거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옛날에 그 진보 당들이 노동조합과 같이 활동할 때 그 만들었던 그런 업적들이 호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고 또 호주의 그런 그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8시간 노동제 또 하나는 그 임시계 지급되는 추가 임금 제도 그 다음에 그 시드니 그 공원이라든가 그쪽을 지켜서 관광객들한테 많은 걸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희생해서 우리 선배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희생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도 호주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직접적으로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주 노동조합은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있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현상 유지 내지는 약간 퇴보하는 점은 지금 아마 그 조합률이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현장 중심으로. 그렇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제가 16년 전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앞으로 올라가면 더 좋은 일들 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기는 일들을 해나가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내시고 또 여기 노동자 간부들과 또 그 진보당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해나가신다면은 앞으로의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한국의 역사에 중요한 것을 남기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